베테랑 의사도 3년 된 로봇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한테 못 이긴다. 못 이긴다라기보다는 이제 아이폰을 쓰느냐 아니면 2D 폰을 쓰느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부산인천병원의 병원장을 오늘 모시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부산인천병원의 장점, 병원장이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뛰어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들 많고 의사 선생님들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런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. 직원들은 잘하는 건 알겠는데 뭘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제 입으로 이제 제 자랑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3년 전에 저희 어머니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제가 직접 했습니다. 저는 저한테 이제 오시는 그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을 저희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서로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예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면 첫날, 이튿날, 3일째 어떤 경과를 거치는 건지 그 다음날부터 바로 걸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? 첫날은 좀 고생이 많이 됩니다. 수술하고 집중치료실에서 하루는 모니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틀째부터 감고 있던 이제 압박 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면서 펌프 같은 거 또 스타킹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틀째부터 보행을 시작합니다. 그러면 보통 퇴원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? 한쪽을 했을 때 3주, 양쪽을 했을 때 4주 계시게 됩니다. 그러면 샤워는 언제쯤 하는 게 좋습니까? 일반 샤워는 실밥을 뽑고 2주째부터 가능하고 어르신들 궁금해하는 건 이제 목욕탕을 언제부터 갈 수 있냐 한 달째부터 가능합니다. 한 달째부터 온탕, 냉탕, 사우나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다 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행은 뭐 국내 여행도 있겠지만 저것도 좀 동남아시아 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갈 수 있습니까? 아무래도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붓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덜해져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. 자, 오늘 주제 중에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한 달에 20개 정도 수술하는 사람이 1년이 지났다. 그런데 일반 인공관절을 하고 한 10년 동안 내가 매달 20개 정도 했다. 이 두 사람이 있을 때, 자, 이거 로봇 인공관절 전부 이슈가 됐는데 누구한테 맡기고 싶습니까? 저는 그 10년 경력의 의사한테 맡기겠습니다.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? 아, 그건 아닙니다. 그건 아니고 아무리 로봇을 보면서 특장점이 많다고 해도 숙련된 의사가 훨씬 더 결과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로봇까지 사용을 한다면 더 엄청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. 조금 더 높이겠어요. 3년 지났다.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맡기겠습니다. 한 500개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로봇을 사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3년차 선생님한테 맡기겠습니다. 10년이면 되게 의사로서는 이제 베테랑이거든요. 베테랑 의사도 3년 된 로봇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한테 못 이긴다. 못 이긴다라기보다는 이제 아이폰을 쓰느냐 아니면 2D 폰을 쓰느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앱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이제 발달된 기술을 쓰느냐. 그 이유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?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말기관절염 때 절삭을 하고 이렇게 씌우는 게 인공관절인데 깎는 거죠. 뼈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씌우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뼈 모양이 다 다릅니다. 개별에 따라서 각도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 실제 넣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들어갈지를 미리 데이터를 받고 파악하고 그거를 수술 전에 계획을 할 수 있고 수술 중에도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인 거죠. 확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수술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로봇 인공관절이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. 단점도 있지 않나요?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혹시나 이 기계가 멈췄을 때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? 그러니까 숙련된 의사가 해야 된다. 기계가 멈춰서 도저히 이제 복구가 안 될 때 로봇 인공관절밖에 못하는 의사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. 김태형 병원장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? 저는 이제 로봇 인공관절 3년 했지만 그 전에 일반 인공관절 7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거죠. 아, 본인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를 사적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까, 지금? 뭐 그런 면도 있어야 되니까 예. 저희 힘찬병원이 쓰고 있는 이제 마코라는 기계는 뭐 FDA 승인도 받았고 세계에 있는 로봇 인공관절의 시장 점유율 1위고 뭐 그런 에러가 났다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단점이 있다면 그런 게 아닐까. 제가 알고 있는 단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좀 비싸다.
근데 이게 이제 로봇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공관절에 들어가지 않는 소모품이 있습니다. 그 비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병원에 이야기해서 좀 싸게. 저희 부산 내에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제일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좋습니다. 그 이야기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. 예. 로봇 인공관절을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부산 이찬병원의 김태훈 병원장을 모시고 로봇 인공관절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봤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하고 아쉬운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답을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요즘에 사용하는 금속은 금속 탐지기에는 탐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닌데 뭔가 만들어줄 수 없느냐고 해서 만들어준 기억이 있어요. 아마도 옛날 사용했던 그런 탐지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나 옛날 사람 아니요.